자, 오늘은 이 후폭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후폭풍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가장 흔한 상황은 남자가 먼저 이별을 고했는데 이 남자가 후폭풍이 과연 올까? 이 궁금증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후폭풍을 겪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후폭풍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상담 받으시는 내담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황을 듣고 이건 후폭풍이 안 오겠다라고 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감정이라는 게 이 결론적으로 보면요, 타인이 주는 영향은 원인이고 결국 자기 혼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생기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 하는데 옆에서 직원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살 마음이 있다가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살 것도 안 사게 되기도 하죠. 물론 이러다가 마음이 기울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무언가 강요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반감이 듭니다. 결국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기로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 과하게 개입을 하면 효과가 오히려 반감이 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예요. 이 후폭풍이라는 감정도 우리가 뭔가 상대방한테 강요하거나 생기게 만들려고 능동적으로 어떤 모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이랑 내가 교류가 가능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차단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 이미 난 얘랑 헤어질 거야 라는 인식이 잡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추억을 얘기하거나 후폭풍이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먹힐 리가 만무해요. 오히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면 더욱 후폭풍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후폭풍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에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고로 상대방이 후폭풍이 올지 안 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가 후폭풍이 올 거야 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면 희망 고문이 되는 것이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후폭풍이란 감정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만일 상대방이 후폭풍이 와서 날 찾으면 본인이 그때도 재회 이사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게 지금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 확장을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온다 생각하는 게 이 정신 건강에 이루어요. 자, 하여간 이 후폭풍이 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상황, 남자가 여자한테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매달립니다. 그러나 남자는 냉정하고 확고합니다. 그럼 여자는 매달립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남자는 단단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여자는 더욱 상처를 입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의 과정에서요, 상대방이 후폭풍을 느낄 소지 절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 관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자가 매달리고 있으니 자기는 언제든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용서하는 척, 쿨한 척 받아들이면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상대방한테 상실감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별 이후에 여자가 마지막 말을 주고받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날 만큼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상대방이 매정했나?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얘는 그렇게 쉽게 나를 지우나? 처음에는 약간 서운했다가 화도 났다가 그 감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후폭풍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 기억도 떠오르고 미안했던 것도 좀 떠오르고, 이렇게 남자의 후폭풍이 생기면서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자가 이 연락을 덥석 받으면요, 이 남자의 아쉬움은 또 사라져요. 그래, 아직 나한테 선택권이 있구나. 이 시점에서 남자의 생각은 생각이 나서 연락은 했지만 내가 이별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는 게, 이별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물어서 너무 과한 반응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쯤에서 여자가 만약에 지금 재회를 원한다면요, 이 관계에 대해서 포기하고 오히려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상대방은 이 상실감이 피부로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상대방이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행동의 선택지로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 후폭풍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는요, 본인이 상실감을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별 이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뭐 사진을 찍어 올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안해져서 연락이 오는 것도 이게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실한다라는 상실감이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후폭풍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에 상대방이 나를 상실했음을 실감할 때 그때 오는 감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별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추억을 말하고 아무리 후폭풍이 오게 만들려 해도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안정감만 느끼게 되는 그런 행동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후폭풍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오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면서 마음도 좀 일단 추스리면서 뒤를 생각하고 있다가 만일 상대방이 후폭풍이 오면 적절한 대처로 다시 관계를 발전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